안녕하세요, 알비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노트 10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언팩 행사에서 가장 처음으로 강조한 부분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베젤이 얇아진 것을 강조했고 펀치홀 카메라가 작아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갤럭시 노트 10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입니다. 또한 외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형태 자체에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노트 10은 노트 9에 비해서 0.9mm가 얇아진 7.9mm이며 몸체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무게가 5g이 더 가벼워진 196g입니다. 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10 5G 모델보다 가벼운 무게이고 무게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노트 9보다 0.4인치가 늘어난 6.8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발전입니다. 참고로 작은 모델인 갤럭시 노트 10은 6.4인치의 FHD 해상도입니다. 초음파식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이미 S10에서 많이 보았고 S10의 출시 초기에 지문인식이 느리다는 비평을 받았는데 계속되는 업데이트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이번 노트 10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색상은 총 6가지로 나왔는데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색상은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블랙이며 노트 10에는 아우라 핑크, 아우라 레드 색상이 있고 노트 10 플러스에는 아우라 블루 색상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10메가픽셀 f2.2이며 후면 카메라는 16메가픽셀 초광각, 12메가픽셀 광각, 12메가픽셀 망원 카메라이며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TOF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SN에 비해서 조리개 값이 살짝 다른 걸 빼면 동일합니다. 다만 몇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데 보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갤럭시 시리즈들이 여러 스마트폰 중에서 상당히 중소한 카메라 성능을 보여주긴 했는데 보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노트 10에서는 보케 효과의 개선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슈퍼스테디나 영상 편집같이 S10에 있던 기능들이 노트 시리즈에도 그대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있는 기능이 나왔는데 플러스 모델에서 TOF 카메라를 이용한 3D 스캐닝 기능이 나왔습니다. 시연장에 있던 인형을 그대로 3D 스캐닝을 뜨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3D 스캐닝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AR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을 꾸미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은 유용하기보다는 재밌는 기능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AR 기술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일반 양산품에도 AR 기술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펜에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S펜을 통해서 글씨를 썼을 때 단순히 스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쓴 글씨의 폰트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 컨트롤은 이미 노트 9에서 봤던 기능인데 허공에서 S펜을 손짓해서 제어할 수 있는 에어 제스처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가 노트 9을 사용할 때 무선 컨트롤 기능을 꽤 유용하게 썼거든요. 에어 제스처도 손에만 익으면 상당히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기본 모델이 256기가부터 시작이고 512기가 옵션이 존재하는데 갤럭시 노트 10 모델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모델은 1테라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게이밍 부스트 기능이 강화됐고 게임을 하면서 디스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배터리 충전 속도에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던 삼성이 드디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에 45W 고속 충전이 적용되었습니다. 노트 7 폭발 이후 처음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팩 행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과의 협약입니다. 갤럭시 소형 디바이스와 윈도우 간의 연동 기능을 강화한 건데 문자가 오면 PC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갤럭시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할 수 있고 파일 전송 과정이 상당히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약은 상당히 고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갤럭시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라면 소형 디바이스와 PC 간의 연동은 빠질 수 없는데 이제 와서 삼성이 자체 OS를 개발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PC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는 윈도우와의 연동은 갤럭시 생태계 구축에 상당히 큰 기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의 연장선으로 나온 것이 갤럭시북 S입니다. 갤럭시북 S는 퀄컴에서 PC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만든 스냅드래곤 8CX 프로세서를 탑재했는데 기존 인텔이나 AMD 프로세서보다 소비 전력이 작은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성과 배터리의 중점이 맞추어진 노트북입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가 S10에 봤던 기능들이 많았지만 노트 9에 대비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란 말이죠. 그리고 S10에 비해서라도 충전 속도나 디자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갤럭시 노트 1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트 10이라고 네이밍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마케팅적인 이유로 보이고요. 언팩에서도 노트 10 이야기는 거의 없고 노트 10 플러스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실망스러운 점이 평소에 삼성 언팩 행사와는 다르게 내용을 떠나서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노트 9이나 S10 같은 경우에는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소소한 볼거리들이 기억에 남았는데 이번 노트 10 언팩 행사는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전혀 들지 못해서 약간은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언팩 행사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갤럭시 홈도 발표되지 않은 게 아쉽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언팩 행사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